여러분, 지금 당장 일본 여행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현재 중국이 일본 총리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끔찍한 외교적 막말을 공식적으로 날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영항공사 세 곳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해주고 있고,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중국 해군의 최신의 55형 구축함을 포함한 함대 3척이 일본 규슈 남부해역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월 7일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국회 발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대만을 해상 봉쇄한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우려의 표현 같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심상치 않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라는 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도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대만 사태의 군사 개입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과 사전 조율도 없이 튀어나온 발언이라고 하죠. 기시다 전 총리는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얼버무렸는데, 타카이치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대만에 집착할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민주주의 지키기 같은 명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입장에서 대만 해협은 생명줄입니다. 일본 해상 물류의 절반 이상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중국이 여기를 봉쇄하면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밥이 됩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식량도 못 들어옵니다. 중국의 반응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 때리기.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쇠젠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외교관이 현직 총리에게 할 말은 아니죠. 심지어 분노 이모티콘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삭제는 됐지만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계속 도발했습니다. 쇠제는 전랑 외교의 대표주자입니다. 늑대처럼 공격적으로 나가는 중국의 새 외교 노선이죠. 그는 과거에도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다가 일본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이스라엘 대사한테 혼난 전력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분열시키려는 망상이라며 일본을 더 세게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 힘으로 보여주기. 11월 12일 중국 해군의 최신의 55형 구축함 안샤남을 포함한 함정 3척이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부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55형 구축함이 뭐냐고요? 배수량 1만 3천 톤짜리 괴물입니다. 미국도 이걸 구축함이 아닌 순양함으로 분류하죠. 112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추고 있어서 한꺼번에 100발 넘는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만 450km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서해에 이게 들어오면 우리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다 보인다는 얘기죠. 중국은 이 55형을 벌써 8척이나 실전 패치했고 추가로 10번함까지 진수했습니다. 총 16척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너네 감히 대만에 손대려고? 우리 군함이 여기 있는데? 하는 무력 시위입니다. 세 번째, 돈으로 압박하기. 11월 15일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 치안이 불안하고 중국인을 겨냥한 위법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명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치냐면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698만 명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만 748만 명이에요. 이들이 일본에서 쓴 돈이 약 16조 원입니다.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의 21%를 중국인이 차지합니다. 중국 3대 항공사인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은 즉시 12월 31일까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촨항공, 하이난항공 같은 지방 항공사들도 다 따라했고요. 홍콩도 같은 날 일본 여행 자제령을 냈습니다. 홍콩인 268만 명도 일본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말이죠. 중국 교육부는 한 발 더 나가서 일본 유학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난리통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외교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이 뉴스를 장악하는 동안 정작 한국의 중요한 소식들은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올해 KF-21 보람에는 천회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완료했습니다. UAE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F-21 시제기에 탑승했고요. 양산 1호기 제작 현장이 공개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기본이고 2027년이면 실전 배치됩니다. 작년 7월에는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8,500톤급 88개의 한국형 수직발사대를 탑재한 이 배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5형보다는 작지만 질적으로는 미국의 최신 기술이 집약됐다고 외신들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 들어보셨나요? 중국과 일본이 서로 목 베겠다. 죽음의 길이라며 감정 싸움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영국의 더워 조는 지난 12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집중 조명하면서 구축함이라기보다는 순양함에 가까운 전력이라며 중국 해군의 55형과 함께 향후 동아시아 해군력 경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으르렁대는 동안 이 싸움판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을 수 있다고요.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격분할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핵심 이익 중의 핵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뭐라고 했죠?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다. 중국이 들으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만은 우리 땅인데 일본이 감히 거기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게다가 타카이치 총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도 대만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국회에서 저 발언을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선 완전히 체면을 구긴 겁니다. 중국 관영 CCTV 계열 SNS 계정은 중국은 이미 일본에 대한 실질적 반격 조치를 준비했다며 외교부의 기존 제재 리스트에서 약 80%가 대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이런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사건 때도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다음해 중국인 방일객이 26% 급감했습니다. 2012년 센카쿠 국유화 때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면서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40% 이상 줄었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패턴입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때 한국이 겪은 한한령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만 해협은 한국 입장에서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해상 물류도 상당 부분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고 동아시아 전체 경제가 흔들립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 압박과 경제, 보복을 동시에 구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관영 매체 위리안탄테는 최근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 중국은 반드시 정면 공격을 가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일본에게 관광 제재, 교역 중단, 군사 시위라는 풀코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한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한국도 우리의 불개입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한국이 이 싸움판에서 핵심 변수라는 걸 중국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향해 협박과 압박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55형 구축함이 일본 근해를 누비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SNS에서는 목을 베겠다는 막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그 감정으로 싸우는 자와 실력으로 준비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발언권을 키워왔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큰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쌓는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누가 주도권을 쥘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중국과 일본이 서로 목 베겠다고 싸우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